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삼 문제풀이 일단 1과목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바짝물 들어가시면 인수제한, 보험기간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인수제한은 어딘가에서 문제 나와요. 어느 보장 방식이냐가 관건이지 문제 나옵니다. 그냥 단답형 괄호 넣기로 나오면 그냥 직관적으로 암기하신 거 쓰시면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쭉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인수 가능, 인수 안 가능 이런 거 다 적어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찾아내셔야 되겠죠. 더하기 만약에 인수가 가능한 농가라면 연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인수 가능하다는 전제로 뭐 이제 쭉쭉 뭐 가입금액, 보험료 뭐 1과목씩이든 2과목씩이든 연결 문제. 네. 자, 찾아볼게요. A씨는 올해 5,000제곱미터에 여러분 이제부터 제곱미터 나오잖아요. 제곱미터. 이거를 인식하고 계셔야지 놓치시지 않아요. 면적이죠. 면적. 생산비 보장 쪽에서는요. 생산비 보장. 제곱미터 나오면 최저 가입 금액을 충족하는가. 그러면 어떤 품목이 해당될까요? 일단 뭐 조사료용 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확감소 보장에서 할 사료용 옥수수, 그리고 생산비 보장은 아니지만 그 성격을 강하게 띈 인삼, 그다음에 생산비 노지 밭작물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최저 가입 금액을 충족하는가. 그리고 제곱미터 나오면 일반적인 밭작물들은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의 성격을 띈 애들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일반적인 밭작물들은 제식 밀도 가야 됩니다. 제식 밀도. 이제 수확 감소 보장부터 나오죠. 몇 제곱미터에 몇 주를 파종했다, 제식했다 뭐 이런 거. 네. 제식 밀도 나오면 항상 연결 지어서 출현율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인식하고 계셔야지 놓치시지 않습니다. 자, 인삼이니까 여러분은 제곱미터를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 네. 또 왜 보험 가입 금액이 이러신 분 안 계시죠?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인삼은 보상 가액 연금별. 2년근 인삼을 정식해서 재배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가입 금액 어떻게 되죠? 5,000제곱미터 곱하기 연금별 보상 가액. 자, 2년근이니까 몇 년근 보상가액? 3년근 보상가액 적용해야 되겠죠? 아이고, 그런데 보상가액 표가 안 나왔네요. 네. 이러면 이제 암기를 하셨던 분들만 문제풀이가 가능하겠죠? 제가 1,200원은 그냥 2년근 거는 암기하고 3년근부터는 1357 기억하시죠? 그러면 3년근은 지금 2년근이니까 3년근의 보상가액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600원. 그 다음에는 이제 13,400원, 15,000원 뭐 이렇게 쭉쭉 가죠. 네. 11,600원. 근데 보나마나 이거는 최저 200만 원 충족하죠? 일단 가입금액 기준으로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죠. 2년근 인상. 그럼 벌써 하나 나왔고 2개. 2, 3, 4. 5년근만 인수 가능하다. 6년근 나오려면 1형 상품에 직전 연도에 5년근으로 가입한 건지 했던 건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2개 나왔고요. A씨 농지는 마지막 인삼 채굴이 채굴 마지막으로 인삼을 채굴. 원래 인삼은 지력 소모가 심한 거라서 10년 내에, 논 같은 경우는 6년 내에, 논은 아무래도 이제 유기물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인삼을 정식했던 농지는 원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새로 추가돼서 들어온 게 채굴한 지 8년이 지났고 지금 9년이니까 오케이죠. 네, 8년 지났죠. 그리고 그냥 8년 지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토해야 되겠죠. 흙을 다 제대로 다시 정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토가 60cm, 8년 지났고 60cm 이상으로 다 짝수 기억하시고. 네, 여기는 이제 8년 지났으니까 되는데 여기 안 되네요. 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3번은 오케이인데 4번이 안 오케이네요. 네. 판매를 목적으로, 예, 중요하죠. 공통이죠. 항상 판매를 목적으로. 일부 면적의 뭐 인삼주 제조,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거. 6번 인삼주 제조, 그다음에 산양삼, 묘삼, 장례삼, 수경재배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다 이제 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B, C는 6년근 나네. 6년근. 원래 안 되는데 6년근 1형 상품에 작년에 이어. 그럼 오케이죠. 오케이죠. 1형 봄에 가입해서 갱신할 때 가을철까지 즉 10월 31일까지 수확하면 오케이. 해가림 시설을 전부 보수했고, 그렇죠. 보험의 목적 자체가 인삼 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인삼이에요. 해가림 시설. 그다음에 지주목 간격, 얘는 뭐 인수 관련하고는 인수 제한하고는 관련 없는데 여기에서 걸리네. 여기서 그렇죠. 15cm 이상이면 되죠? 걸리는 게 아니라 일단 오케이. 네. 보상하는 제에서 침수도 생각하시고. 그러면 1번은 안 되고 2번은 되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CC의 농지 CC? 이상하네. 네. C의 농지는 이전에 피해 입은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품목 보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염 훼손됐으면 다 복구 완료 됐어야 되는데 인삼은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의 피해거나 이미 수확을 완료했다 그러면 다 포함해서 인수 가능? 아니면 다 인수 안 가능? 빼고 남은 부분 인수 가능. 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수확을 완료했대잖아요. 그러면 일단 남은 부분에 한해서 오케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작년에 보상받을 수 있었대요. 올해는 농작물 재해 보험에도 안 되죠.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받는 정책보험은 하나만 해라. 2번이 안 되고요. 네. 자, 이런 거 이제 수확 감소, 밭작물, 생산비 보장, 노지 밭작물 등등에서 저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단답형으로 그냥 암기만 하지 마시고 연결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참고 삼아 보시고. 자, 11번.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계약사항이 이렇게 된대요. 가입 이후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었고요. 보상하는 제죠. 네. 보상하는 제의 특정 8종. 담보조건 아직 암기 못하신 분 없으시죠? 네. 퍼센트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래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자, 1형. 그럼 여러분 이제 계속 반복하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5년근, 직전 연도, 6년근 오케이, 10월 31일까지 재배 면적, 가입 금액, 네. 가입 당시 5년근이래요. 가입 당시 5년근. 그러면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안 나왔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종종 그런 거 봐요. 가입 금액이 제시되면요. 재배 면적 곱하기 연금별 보상 가입하면 이 가입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가입 금액이 제시됐지? 그냥 제시된 거 우선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보장 생산비나 보상 가입 같은 경우는 바뀌어요. 물가를 반영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문제에 제시된 조건 우선이에요. 아무리 서술형 시험이라도 거기서 이거는 조건이 틀립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5년근이니까 우리는 가입 금액에는 플러스 1년. 설마 25년도에 이거 또 바뀌지 않겠죠? 네. 플러스 1년. 네. 6년근. 네. 이거 암기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근은 그냥 200원 암기하시고 1, 3, 5, 7. 그쵸? 쭉 써놓으시면 되잖아요. 생각 안 나시면. 깔끔하게 암기하시면 최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0 2, 1, 0이죠. 다시 곱하기 1 여기 하나씩 줄어간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3, 2, 6 4, 1은 4 5, 0은 0 그 다음에 6 이제 이거 끝났고 1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되잖아요. 6, 1은 6 네. 저만 이렇게 암기하나요? 네. 어찌됐든 좋은 암기 팁들 있으시면 카페에서 서로 막 공유도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네. 신규 가입 농지네요. 신규 가입이구나. 그러면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은 최저 20% 되겠죠. 네. 그리고 기준 수확량, 연금별 기준 수확량, 우수, 표준, 불량이 있는데 표준을 적용하되 우수나 불량이면 적용할 수 있더라. 네. 이 기준 수확량은 플러스 1년 해요? 아니면 안 해요? 안 하더라. 가입 당시 연금을 그대로 하더라. 농금원 이론서의 표의 그 기준 수확량 표 타이틀에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없더라. 0.73. 그럼 제곱미터당 0.73 대비 얼만큼이 감소했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재배 면적, 피해 면적 있으니까 벌써 면적 비율은 50% 나왔고요. 네. 자,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아유, 이건 뭐 너무 쉽죠? 2,000 곱하기 제곱미터 생산비 보장 쪽 보시면 가입 금액 잊으시면 안 됩니다. 17,000 5년근이죠? 네, 600원. 네. 끝. 침수 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보험금은 가피자. 그렇죠? 근데 이런 쉬운 문제 나오면요. 어딘가에 기지급이 숨어 있나 이런 거. 네. 기지급 있으면 차감하고 지급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피해율 구해볼까요? 피해율 벌써 두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나왔잖아요. 그렇죠? 2000분의 1000. 칸수로 나오면 면적화 시키고요. 물론 예를 들어 실제 경작 칸수분의 피해 칸수로 해도 비율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하나 똑같은 수치가 나오지만 우린 이론서 공식대로 하자고요. 괜히 아닌 것처럼 풀어놓고 우리 마음 불안하게 하느니. 그렇죠? 공식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약분을 했어요. 막 약분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공식을 내가 공식 그대로 하되 내가 축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절약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공식을 막 바꾸지는 말자고요. 네. 오케이. 뭐하다 말했죠? 피해 면적 비율은 나왔고요. 인삼 수확 감소 비율만 알면 되겠죠? 여러분 편하신 공식대로 하시고 0.73분의 만약에 이제 연금별 기준 수확량까지 제시가 안 된다면 골치 아프죠 이제. 그렇죠? 적어도 표준은 암기하시면 좋죠. 네. 자, 수확량인지 조사 수확량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런 수업 문제는. 여기는 이제 미보상이 추가돼 있는 거죠. 만약에 조사 수확량이면 어딘가 미보상이 있는지, 미보상 비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이게 피해율이죠. 두 덩어리. 수확 감소 비율, 피해 면적 비율. 네. 더 할 게 없죠. 네. 자, 넘어가 볼게요. 12번. 계약사항 및 조사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재배 면적 나왔고요. 가입 당시 연근이 2형 상품의 3년근. 그러면 이제 가입 금액 적용해야 되겠죠? 자부담, 요율 나왔으면 보험료 구하는 거겠네요. 방제시설, 인삼은 유일한 방제시설 하나였죠? 관수시설. 밭작물은 방제시설 몇 가지 되지도 않지만 할인율은 5%로 동일해요. 과수처럼 막 복잡하지 않고요. 이제 괄호하고 스프링클러 등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관수시설 말고 스프링클러라고 나와도 적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금별 보상 가액 쭉 제시돼 있어서 땡큐고요. 기준 수확량도 제시돼 있고요. 지금 3년근이니까 기준 수확량은 제곱미터당 0.64 대비 얼만큼 감소했니? 이거예요. 피해 면적 1,500, 수확량 아예 다 계산돼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4,000 대비해서 피해 면적이 이렇게 나왔네요. 피해율 한 덩어리는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4,000분의 1,500. 수확량도 아예 제시돼 있고요. 네, 조사 아니고 수확량이고 기지급 이렇게 이제 숨어 있고요. 네.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뭐 너무 쉬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4,000 곱하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연금별 보상가액 하면 되고요. 1,000원 단위 절사. 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생산비 보장도 그렇고, 인삼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도 그렇고, 가입 금액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가입 금액,
기지급 보험금을 차감하면 얘를 이제 우리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도 이름은 보험 가입 금액이잖아요. 그쵸? 인삼이야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차 이상의 사고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아니지만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는 이거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얘도 이름은 보험 가입 금액인데 우리 농금원 인원서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과거에는 얘를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라고 나와 있었어요. 같은 얘기죠.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였다가 갑자기 1,000원 단위 미만 절사였다가 다시 1,000원 단위 절사. 네. 그때 이거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잘못 적용 하나 때문에 온 수험생과 온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이 교재의 문제를 다 고치고. 네. 자, 어찌됐든 그럼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도 이걸 적용해야 될까요? 얘도 이름은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그런 질문 이제 하실 거예요. 네.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얘도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절사해야 된다. 절사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네.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되는 조건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한 문제가 나왔다면 이 절사가 필요한 문제가 나왔다면 분명히 문제에 제시가 될 거예요. 아니면 복수 정답이에요,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가입 금액은 5,360만 원이 나왔네요. 네.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가입 금액. 인삼보험료 어떻게 되죠? 보험료도 정리노트에 품목별로 싹 정리해 두셨죠? 하고 계시죠? 가요손방. 방제시설은 유일하게 하나 있고요. 그럼 가입금액 5,360만 원 곱하기 지금 이거 그냥 보험료잖아요. 그쵸? 뭐 지원보험료, 순보험료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보험료 구성,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환급보험료, 차액보험료 머릿속에 딱 지도 그리셨죠? 네. 영업요율이 10%, 그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도 10%. 영업보험료니까 0.1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근데 여러분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우리 교재에는 이론서 앞에 적종 부분에 있지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표에 10%는 없어요. 네. 문제에 제시됐으면 제시된 조건 그대로. 네. 가요 자, 방 설치돼 있죠? 1-0.05 영업보험료. 만약에 순보험료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 순보험료율이 오면 되겠죠. 아니면 영업료율의 몇 %, 이런 식으로. 계약자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차감하면 되겠죠. 지원보험료는 정부는 순의 50%, 그거는 이제 변동 없고요. 이번 사고의 보상 한도액을 산출하세요. 자, 기지급이 있으니까 얘가 뭐 총액이 아니니까 일단 1차 사고란 얘기했죠. 이번 사고가 2차 사고란 얘기네요. 보상 한도액, 가입 금액 5,360만 원. 아이고. 마이너스 기지급 총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536만 원 되겠네요. 네.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알고 계시고, 네. 2차 이후의 사고부터 이걸 따져서 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한 우리 최대 지급보험금 가입금액 곱하기 1 자기부담 비율, 그걸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쵸? 네. 저는 인삼도 고추 브로콜리처럼 잔존보험 가입금액으로 바뀌면 깔끔할 텐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네, 프리. 네. 그다음에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이번 사고 보험금 산출하라는 얘기죠. 피해율은 벌써 한 덩어리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인삼 수확감소 비율만 나오면 되네요. 네. 여기 다 나왔으니까 이게 수확량이고 이런 거는 이제 조건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0.64 대비해서 얼만큼 감소했니? 자, 피해율이죠. 두 덩어리. 네. 그러면 자, 계산할 때는 주의하실 거. 앞에는 가입 당시 가입금액 그대로 오고요. 그대로 오고. 저는 지금 풀이를 동그라미 2, 3으로 나눠 썼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기지급 총액 200을 그냥 하셔도 뭐 한 단계를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즉 가피자 여기 2차 피해율, 2차 사고는 2차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마이너스 기지급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네. 오케이 넘어가고요. 환급보험료는 밑에도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24년도 가입했네요. 1형의 5년근, 5년근. 네. 재배 면적이 4천. 그러면 가입금액이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죠? 네. 4천 곱하기 5년근이니까 6년근. 자,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1형 상품에 6년근 가입 가능하면 6년근은 가입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네. 우린 뭐 관여할 거 아니죠. 네. 그러면 가입금액은 벌써 나오죠? 4천. 제곱미터 하면 생산비 보장 또는 인삼에서는 가입금액이요. 무조건 17,600원. 가입금액. 1,000원 단위 절사. 1,000원 단위 절사는 따로 안 쓰여져 있어도 농금원 이론서 이렇게 다 써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요율 나오니까 또 보험료 나오겠네요. 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보험료에 보험료율만 집어넣으면 되죠. 네. 방제시설 설치했대요. 5% 빠지고요. 자기부담 비율 선택 가능한 최저 비율. 뭐 신규 가입 안 써 있고요. 그러면 밑에 손해율 제시가 돼 있겠죠? 네, 여기 있네요. 손해율과 관련된 거. 과거 5년간 이 농지에. 네. 자기부담 비율은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내놓긴 했지만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농경원 이론서 24년도까지는 인삼 자기부담 비율이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나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인삼 말고 얼마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수학감사 받장물하고 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내용이 실리기 전에는. 과거 5년간 이 농지는 이렇게 가입했대요. 몇 년 가입한 거죠? 몇 년 가입한 거죠? 보험료 냈으면 가입한 거죠. 뭐 보험료 냈으면. 네. 하나, 둘, 셋. 최근 3년 연속이네요. 그러면 일단 10%형 자격 되죠. 3년 연속. 3년 연속 가입했고 그러면 손해율만 120% 미만 따지면 되죠. 24년도 농금원 이론서 기준으로 적종만 100%로 돼 있고 나머지 다 120%. 오케이. 그러면 지금 순보험료 합계가 얘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350, 380, 440, 117만 원. 여기 계약자 부담 오면 안 됩니다. 네. 또 낸 것 중에서 순보험료 아니에요. 계약자 부담 아니에요. 순보험료가 와야 됩니다. 받은 보험금 2,500만 원. 그러면 손해율이 어떻게 되죠? 2,500 나누기 117. 어이구, 200% 훌쩍 넘네요. 네. 그럼 일단 안 돼요. 그쵸? 10% 안 돼요. 그러면 2년 연속도 되잖아요. 2년 연속. 2년 연속 가입 보면 15%형 되나 한번 볼까요? 380, 440. 저는 저를 안 믿겠어요. 네. 820만 원. 네. 820만 원. 그리고 지급보험금은 2년 동안 받은 거 이렇게만 합치면 되죠. 이것도 뭐 200% 훌쩍 넘어가요. 그쵸? 그러면 10%형 땡, 15%형 땡. 그러면 선택 가능한 최저 자기부담 비율은 20%. 오케이. 이거로 자기부담 비율 취하는 거 이제 뭐 어렵지 않으시겠죠? 지자체가 40%니까 정부까지 해서 순보험료의 90%를 지원받고요. 계약자가 10% 내네요. 순의 10%. 그럼 뭐 여기까지는 다 지금 본 거고 조사 내용 봤어요. 보상하는 재해, 침수 피해, 침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8종 우리 담보 조건이 적종하고 같은 듯 다르잖아요. 그렇죠? 차이점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사고 발생 6월 보험 기간 내죠 뭐. 네. 근데 여기서 사고 발생 6월은 왜 써 있을까요, 여러분? 뭐 가을에 보험 가입을 했든 지금 이거 몇 형이죠? 1형이었나요? 네.
1형. 네. 봄에 가입을 했든 어쨌든 뭐 6월은 보험 기간인데 이거 왜 써 있을까요? 왜 써 있을까요? 6월. 6월에 사고 났어요. 그럼 어쨌든 보험금이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해지가 언제예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라고 농금원 이론서에 나와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액이라는 표현 맞지 않고 그렇지만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하시면 되고 인사문 약관이 오히려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 교재에서 말씀드렸죠. 약관에는 기지급보험금을 기가입보험 가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네. 그러면 얘가 먼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차감한 최종 보험가입금액이 우리가 막 그냥 뭉뚱그려서 두 가지 기억했잖아요. 기지급 차감해서 감액된 거, 잔존 개념, 아니면 계약사항이 변경된 거, 그쵸? 이제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보험금도 계산하고, 보험료도 계산하고, 환급도 계산하고.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6월 달에 일단 피해율은 어떻게 될까요? 0.73 대비 수확량, 여기 수확량이 나와 있네요. 네, 조사 아니죠. 수확량. 그럼 1 마이너스 0.73 대비 0.22밖에 미보상 합해서 한 덩어리 피해 면적 재배 면적이 4,000인데 칸수로 나와 있으면 곱하기 칸 넓이 하시면 되고 피해 면적이 2,000 두 덩어리 그럼 피해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최저 20 자기부담 비율 못 찾아내면 보험금 못 구하고 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 나온 보험 가입 이 피해율을 기준으로 보험금 계산하고 근데 이 문제에 보험금 계산은 안 써 있죠? 네. 보험금 계산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보험금을 차감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산해서 환급 보험료 계산하면 되겠죠? 자, 환급 사유. 환급 사유는 무효, 효력 상실, 그다음에 해지. 책임 있는, 책임 없는. 그쵸? 책임 있는 이에요, 책임 없는 이에요? 환급 사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반복하셔야지 암기가 줄어들죠. 책임 있는 이잖아요. 그쵸? 임상사 중해 했었죠, 우리. 네. 그럼 지금 8월이니까 8월 달에 미경과 비율 15%. 이걸 차감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산해서 그 중에 15%만 남은 기간에 대한 비율만 환급한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료는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산할 때 필요하겠죠. 네. 지금 손해율, 자기 부담 비율에서의 손해율 말고 보험료 계산할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인데 평가 기간이 3년. 3년 동안 아까 손해율. 이 결과가 요거 나오겠죠. 아까 200% 이상이었잖아요. 그쵸? 네. 자, 우리는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하나씩 다 이렇게 문제를 봐가면서 했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구하세요. 네, 플러스 1년만 잊지 마시고 총 지원보험료를 구하래요. 지원보험료. 지원보험료는 일단 우리 보험료 구성 1번 구성 영업보험료는 순 더하기 부가 더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순 구해라, 부가 구해라, 영업보험료 구해라 이게 다 보험료 구성. 그리고 지원보험료 구해라. 지원보험료가 어떻게 있죠? 순 중에 지원 더하기 부가 100%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총 보험료에서 지원보험료를 싹 빼버리면 계약자가 내는 것도 되겠죠. 우린 맨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 중에 1 지원보험료 또는 순 마이너스 지원, 순을 기준으로만 했지만 총 보험료 중에서 총 지원보험료 싹 빼버리면 계약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환급할래, 차액할래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게 머릿속에 탁탁 지도 그려져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종별율. 네. 종별율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죠. 일단 해가림 시설의 안전도 위로 올라갈수록 뭐 해가림 시설은 1조가 높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한 시설이니까 안전한 시설 밑에 있는 작물은 더 안전하겠죠? 네,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작물도 안전하겠지만 시설 자체도 우리는 해가림 시설은 나중에 하겠지만 튼튼할수록 손해가 적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라. 즉 높은 종일수록 만약에 10% 보험료를 해야 되면 90%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삼과 해가림 시설에는 종별요율을 적용해라 마라 뭐 이렇게 보험료 공식에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지만 차등 적용하세요 이것과 그다음에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로 미뤄봐서 보험료에 적용을 한 게 맞다. 근데 보험료 공식에 그냥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로 돼 있지 종별요율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 시설작물 버섯, 농업용 시설물은 지역별 종별요율이라 이 공식에 적혀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적용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또는 이런 문구도 없이 위에 종별 요율에 관한 어떤 것도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근데 위에 종별 요율에 관한 뭐 내용이 있고 종별 요율 적용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또는 위에 종별 요율에 관한 어떤 내 제형 설계 기준이 몇 %니 아니면 몇 종이니 이렇게 있고 이게 없어도 그런 경우에는 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에서 유추해내야 돼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좋아요. 그럼 총 지원보험료를 구하세요. 지원보험료?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이거 가입금액이 얼마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가입금액. 영업보험료를 먼저 구하세요. 7,040만 원. 영업보험료 먼저 구하세요. 아까 영업요율이 얼마였죠? 10%였나요? 네. 영업보험료. 가, 요, 손, 방은 더 안 할게요. 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아까 할증 13%였죠? 네. 손해율은 아까 계산했었고 자기부담 비율 할 때 방제시설 관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하면 총 영업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가장 쉬운 방법은 757440 영업보험료에서 57440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는 얼마지? 순보험료는 얼마지? 그거 알면 되잖아요. 부가보험료율이 이거 한참 올라가네요. 영업보험료의 10%네요. 영업이 10%인데 부가가 1이면 영업보험료의 10%잖아요.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의 90%잖아요. 그렇죠? 저걸 그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참 내려가서 총 보험료 중에서 영업보험료 10%는 부가. 얘는 100% 지원하잖아요. 지금 총 지원보험료니까. 총 지원보험료. 얘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얘 빼먹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영업보험료 중에서 90%는 순이잖아요. 그쵸? 순. 근데 이 중에 우리는 맨날 계약자부담보험료 할 때 순 1 마이너스 지원보험료만 익숙하시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 지원보험료 아까 지자체 40%였나요? 정부는 무조건 5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5, 0.4 이게 순 중에 지원보험료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10%가 계약자가 내는 거. 이걸 합치면 총 지원보험료가 나오죠. 이런 문제 나오면 깔끔하게 영업보험료 먼저 그냥 구하세요. 네, 구하세요. 네. 답을 한번 볼까요? 순 중 지원. 네, 순 영업보험료 중 90%. 10%가 영업요율이고 9%가 순이라는 건 10에 90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제 곱하기 1 마이너스 0.5 여기 0.4, 0.9 하면 여기서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영업보험료의 10%가 부가 합치면 총 지원보험료. 과거에 사과하고 뭐 옥수수, 그러니까 뭐 과수, 밭작물, 그다음에 가축 이렇게 몇 가지 품목 해놓고 각각의 지원보험료 구하는 문제가 15점짜리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계약자가 응용이 많이 되잖아요.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환급보험료, 차액보험료 막 적종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것만 하지 마시고 지원보험료도 한번 구하시는 연습. 네, 연습. 네. 근데 이 문제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거 계산 못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주 기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환급보험료. 좀 다 지울게요, 여러분. 환급보험료. 환급보험료는 보험금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보험금. 이 사고에 의한 보험금. 그래서 기지급을 차감한 보험 가입 금액으로. 아까 피해율은 다 구했잖아요. 그쵸? 네, 피해율 구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피해율.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시든 뭐 아니면 1 마이너스 연금별 기준 수확량 분의 수확량으로 하시든. 네. 같은 공식이잖아요. 이거 약분했을 뿐이잖아요. 그쵸? 피해율이 이렇게 나왔고 자기부담 비율 아까 우리 손해율 계산해서 최저 20% 나왔죠. 네. 이제 이만큼이 기지급 보험금이 있네요. 자, 그럼 가입금액에서 기지급을 차감해야 되겠죠. 차감. 자, 이런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 환급할이잖아요. 그럼 얘도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이잖아요. 근데 1,000원 단위 절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규정이 없어요. 하라는 조건이 제시되면 1,000원 단위 절사하시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굳이 하실 필요야 글쎄요. 네. 하지만 조건이 제시 안 되면 둘 다 정답으로 인정돼야 맞겠죠. 네. 자, 최종 보험 가입 금액 기지급 차감한 거. 네. 그다음에 영업료율 그중에 순보험료는 곱하기 9% 0.09 해도 되겠죠. 요 손방에서 이제 지원 차감 이만큼 이 중에 15%.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마지막 문제. 이건 이제 해지 사유 묻는 거. 네. 이미 해지가 아닌 계피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아까 해지 환급보험료의 사유가 해지였죠? 계약 해지.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농구먼 1호서 보시면 저 밑에 이렇게 아주 깰만하게 나와 있는 거. 네. 해지 사유 교재 이론서에도 참고하시고 이제 1차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우리 이런 거를 제가 왜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1차 상법하고도 연관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농구먼 이론서에 또 제일 앞부분 1권 앞부분에 보험의 이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나오죠. 가축재해보험에도 나와요. 이 내용이.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무려 3군데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넘기지 말자. 네. 여러분 지금 풀어본 문제 여기에서 이걸 반복 풀어보세요. 반복 풀어보시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게 해결돼야 나머지들이 해결되는구나.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야지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나 요 문제만 답 구했으니까 해피 이게 아니에요. 네. 자, 1과목 문제는 이렇게만 해보고요. 2과목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